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2.3 내란 직후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군인이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구군청에는 총기를 든 무장 상태의 군인도 있어서 비무장 상태였다는 양구군 입장과는 상반됩니다. 양구군은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비무장으로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 군인들의 모습이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서 포착됐습니다. 21사단과 22사단, 56여 단 소속입니다. 특히 양구군청으로 들어가는 군인 중에는 방탄모를 쓰고 어깨에 K1 소총까지 맨 완전 무장 상태인 병력도 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CCTV 관제센터와 군경 합동 상황실.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 1분, 군인 7명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1시간 48분이 지난 새벽 2시 49분에 군청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고 지난밤 계엄군의 양구군청 점거 사실 여부를 묻는 양구군 의장에게 서응원 양구군수는 무장 군인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장님한테 전달한 바로에 의하면 무장이 아니었다. 비무장 상태로 양구군의 관제센터와 양구군의 군경 합동 사무실 환경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둘러봤다. 양구군의 해명과 달리 무장 상태의 군인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 군수가 허위 발표로 양구군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응원 양구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구군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준비 차원에서 방문하겠다는 군부대의 연락을 받았고 국회 계엄군과 달리 협조 공문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가 없어 비무장 상태로 인지했고 군인들이 직원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양구군 의회는 진실규명을 위해 제300회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 양구군수와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잇단 탄핵 정국의 경기마저 어려워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기류의 촛불 시민들은 광장에 새롭게 등장한 미래 세대를 만나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4일 강원도 강릉 월화거리 촛불 집회 무대. 15분 넘게 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공감의 박수와 환호가 계속됩니다. 강릉 탄핵 소년으로 떠오른 관동중학교 2학년 김유진 군이 무대에 오른 겁니다. 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국회에 1차 탄핵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을 보고 처음 나온 집회였습니다.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대리자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당장 내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미래의 주인이자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저희는 권성동에게 명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즉각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십시오.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첫 주말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 강원도민대회에 다시 발언자로 나선 유진 군은 과분한 격려를 받았다며 광장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통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의 뜻과 우리 광장에 나와주신 시위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새길 수 있었고요. 나중에 추후에 유권자로 자라면서 많은 경험이 됐고. 대학생 박하은 씨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여가부 해체부터 성별 갈라치기,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최상병 순직 특검 거부 등 모든 것이 청년들의 일이었다며 이제 어떤 정부도 바꿀 수 없는 촛불 국민들의 불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우리를 구해야 할 차례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 광장의 선배들은 새로운 주역, 미래 세대의 등장을 누구보다 반기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야, 이게 이러다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탄핵 이후에 계엄령 이후에 젊은이들이 너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특히
강릉은 사실은 보수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정국으로 혹독하고 시린 겨울. 세대를 뛰어넘은 광장의 촛불 시민들은 서로를 희망으로 비추고 미래 세대가 맞이할 민주주의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에서는 2024년 한 해를 분야별, 시군별로 돌아보는 연말 기획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4.10 총선부터 전현직 지자체장들의 수사와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까지 유난히 숨가빴던 강원 정치권을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청문회와 예산안,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내내 충돌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동해시 의회는 9월 말에야, 홍천군 의회는 이달에서야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사 투표에서도 출석 의원,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당선자가 없으므로 별도의 선거 일정을 정하여 다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7석을 차지하며 야권 압승으로 끝났지만 강원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21대 현역 의원인 여야 후보들이 22대에도 모두 당선되며 민주당은 춘천 갑 허영, 원주 을 송기현 등 2석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은 6석을 차지했고 동해안 벨트 당선자들은 다선 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2번에 이어서 3번째 국회의원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아마도 우리 지역 설악권의 발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현직 지자체장들이 유난히 순환을 당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불구속 기소되고 속초 대관람차 사업을 놓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심규현 동해시장은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잘 해야 하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던 시민 자체가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까? 여성 민원인에 대한 성비위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 소환 절차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3,771명을 훨씬 넘는 5,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양양군수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최측근 비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이 원주시청을 압수수색하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결국 사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도 1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군 게이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와 탄핵으로 진행됐고 윤 대통령의 권한정지와 함께 뇌란죄 수사, 헌재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당시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왔고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일러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에서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강원 정치권 역시 경랑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정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강원특별법 권한이 본격 행사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자금난에 빠진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지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도의 가장 큰 변화는 특별자치도 권한 행사입니다. 6월 8일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자 강원도가 철원과 양구, 인제와 강릉 지역 절대농지 61헥타르를 직접 해제했습니다.
정부에서 넘겨받은 권한을 지역 개발을 위해 행사한 겁니다. 여기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만약에 그렇게 의결이 되면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첫 번째 권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이후 춘천 하수 처리시설 이전 사업을 강원도 1호 환경영향평가로 접수했고 고성 통일전망대 주변의 산림 규제도 줄줄이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권한이 확대된 반면 강원도의 불안 요소도 커진 1년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자 강원도가 도민 세금 295억 원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그동안 강원도는 뭐하고 있었냐는 질타가 도의회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계획성이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일제 때 나라가 없었다는 김진태 지사 광복절 경축식 발언도 올해 큰 논란이었습니다.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었다고요? 11월 들어서는 강원도지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김 지사 측은 명 씨가 일방적으로 떠든 내용이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규 국회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강원도지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내년 만 3년차 김진태 도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본격 시행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강원도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 61헥타르의 절대농지를 해제했고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 17.9헥타르를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공동연구소 공모 선정, 바이오 국가공모사업 선정, 국내 1호 수소 특화단지 유치 등 첨단 산업 활성화도 10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또 제천 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제조사 통과, 영월 삼척 예비 타당성 통과 노력,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철도 개통 등 교통인프라 관련 뉴스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속초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사무국장 인사에 이병선 속초시장 측근이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속초시장 측근 인사가 속초문화원 사무국장과 지속가능협회 사무국장,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등의 사퇴 압력을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속초문화원 회의록이 확인됐다며 속초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속초시는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무국장 인사와 관련해 속초시장의 뜻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단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김진아 양양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단체는 오늘 오전 김진아 군수가 2시간가량 직접 서명부를 확인했다며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내용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도 양양 군민이기 때문에 서명부 열람을 제지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가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핵심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고성 통일전망대를 전국 최초 산림용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일대 245억 원을 투자해 DMZ 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관광체험형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